집값 너무 올라서 걱정 많으시죠? 월세도 많이 오르고 전세도 많이 오르고 요즘 참 부동산 시장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부동산 시장하고 GDP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월세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경제가 좋아지는 걸까요? 나빠지는 걸까요? GDP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또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진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또 GDP가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자, 여기서 경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집과 관련된 경제는 뭐죠? 주거입니다. 내가 집을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 가치, 그게 경제죠. 근데 이 주거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제로 우리가 이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집계를 할 때는 가격을 가지고 집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오르면 경제가 좋아진 게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나는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누리고 있는 주거 서비스는 같지만 월세가 2배로 오르면 2배의 가격을 지불했으니까 시장 가치가 2배로 오른 것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경제가 2배 성장한 게 돼버리는 거죠. 이 집의 한정에서는. 그리고 시장 전체로 봐도 똑같이 계산을 하죠. 게다가 한국은행에서는 주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GDP를 2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임대료를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월세와 전세 통계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매년 임대료를 얼마나 지불하는지를 봐서 전체 시장에서 주거 서비스가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를 총합하면 그게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주거 서비스지, 그게 경제에 기여한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이 몫을 경제성장 지표에 산입을 합니다. GDP에 산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근데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임대료를 안 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그것을 비속 임대료라고 해서 집값을 환산한 임대료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산입합니다.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데 나한테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1억 원이면 월세는 요 정도가 되겠지. 그 당시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서 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높아지면 이 귀속 임대료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살고 있어도 GDP가 오르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나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인 것 같아요. 집값이 올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임대료가 오르면 당연히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임대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좋으실 수도 있고 집을 가진 분들은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는 다 상쇄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경제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재화 서비스의 총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왜냐? 그 재화 서비스가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간주를 한다면 살고 있는 집이 똑같은데 가격이 올랐다고 어떻게 경제가 좋아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가계 주거 서비스가 2018년 기준으로 115조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115조 원. 굉장히 큰 숫자죠. GDP의 당시 기준으로 6.4%가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간단치 않은 게요, 1990년, 한 30년 전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그 기간 동안에 한 3배 정도가 높아졌어요. 이 주거비가 3배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거비는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GDP에 기여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집이 늘어나면서 또는 집이 좋아지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3배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GDP의 허점이라는 거죠. 2018년 기준으로 115조 원이니까 부동산 시장이 계속 화랑이었던 지난 1, 2년 동안에 훨씬 더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경제를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GDP가 올라가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요. 사회가 좋아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정책을 수립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집을 더 많이 짓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이 부동산 시장에 돈을 더 쏟아부어서 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돼서 집값이 오르면은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은 자꾸만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죠. 우리가 사회발전지표나 경제지표를 정할 때 실제 그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은 집의 질은 상관이 없고 주거 서비스 질은 상관이 없고 그냥 비싼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인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좋은
집, 주거의 질 이런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면 그냥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면 실제 그 주거 서비스의 질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지표를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